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공무원이 선호직종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39대 1이나 됐는데 취업준비생들이 이렇게 공직에 열광하는 이면에는 씁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아침 시험장으로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본 응시생은 16만 3천여 명, 경쟁률은 39.7대 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종료된 서울시 지방직 7구급 공무원 원서 접수에도 14만 7천여 명이 몰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무원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데 최근 20대 청년이 공무원이 꼭 되고 싶었다며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사건은 공직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열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인기 비결로는 적지 않은 급여에 웬만한 기업보다 좋은 대우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본 급여에 각종 복지수당을 더하면 초임은 2,700만 원 수준으로 중소기업 사원 초임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인사정책은 여성 지원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입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정년 보장이 어려운 데다 정시 출퇴근과 주 5일제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간 기업의 질 낮은 일자리들이 청년들의 발걸음을 공공기관으로 돌리게 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신앙인을 양산하는 불안한 고용시장,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소득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로 OECD 비교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걸 보여준다고 고용부는 분석했습니다. 고용부 자료가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 미묘한 시점에 나온 데 대해 노동계는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취업난 속에 대학 다닐 때 빌린 학자금까지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 졸업생이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윤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학기 400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큰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주로 취업 전까지 이자만 납입하다 취업하면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데 졸업하고도 취직 자체가 어렵다 보니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9년 2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327만 명, 대출 규모는 1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0.6%인 2만 명 정도가 6개월 이상 연체자, 즉 신용불량자들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이들 채무불이행자들의 꼬리표가 짧아집니다. 정부가 채무불이행 기록 보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또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 졸업 후 2년까지는 기록 자체를 일시적으로 지워줍니다.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취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채무 불이행자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취직하는데 이제 어려움도 있고요. 일반 시중은행에 뭐 대출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학생들에게 우선 일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25개 기업 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서울의 4가구 중 한 곳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4.4%로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35년에는 30%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인 가구에는 월소득 350만 원이 넘는 골드족을 비롯해 불안한 독신자, 산업예비군, 실버세대 등 크게 4종류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는 다른 형태의 가족보다 여가 시간이 많았지만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 생활은 TV 시청이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차그룹 7개 계열사가 전국 각지에서 대졸 신입과 인턴 서류 통과자의 인적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시험에는 전국에서 10만여 명에 이르는 구직자들이 몰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차 인적성 검사 문항 중에는 21세기의 르네상스는 어떤 분야가 될 것인지 700자 이내로 써야 하는 역사 에세이 문제가 출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지원자의 역사관과 인문학적 깊이를 측정해 현대차에 맞는 인재상을 뽑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총선 때문에 내놓지 못한 경제 정책에 국회에서 낮잠 자는 법안이 말 그대로 한 짐인데요. 정부가 2분기를 경기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기 위해 총선 이후 이런 정책들에 다시 대대적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1, 2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달 초 일자리 대책 조기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역시 3월 중으로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총선 때문인데 오는 13일 뒤에는 이렇게 밀렸던 정책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우선 미뤄진 청년 여성 고용 대책이 원래 나올 예정. 연 15조 원을 쓰지만 무려 196개로 나눠져 체감도가 낮은 일자리 정책은 심층 평가를 벌여 효과 낮은 사업을 통폐합합니다. 면세점 제도 개편 후속으로 서울시내 추가 면세점 허용 여부도 이달 말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하는 특정 산업을 위해 규제를 없애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노동개혁법은 19대 국회 남은 임기 내 통과가 추진될 예정. 이 같은 정책들로 1분기 0%대에 머물 전망인 경제 성장률을 2분기에는 되돌려 놓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큰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들도 여럿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대적 돈풀기, 즉 양적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정부 보증 없는 채권도 인수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인데 돈풀기의 효과를 놓고 한판 논쟁이 불가피합니다. 재벌로 지정돼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이 막힌 카카오를 놓고 은행과 산업자본 간 분리 원칙을 허물지 여부도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4.13 총선 뒤 비어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 일명 정피아가 대거 꿰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코레일과 지역난방공사 등 모두 7곳이고 총선 후 3개월 내에 20명이 넘는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낙선자나 여당 공천 낙천자에 대한 달래기 차원의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곳곳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입니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아서 작은 장신구도 값이 비싸죠.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명뿐, 김일태 화백인데요. 중국과 미국을 넘어서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 단독 전시회를 엽니다. 신세롬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미꽃 11송이가 피었습니다. 캔버스에 핀 금빛 꽃에는 단색으로 이어진 소묘지만 입체성이 드러난 조각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독창성을 찾아 서양인을 뛰어넘으려 한 김일태 화백.
하지만 캔버스에 금을 입히는 작업은 재료를 직접 만들고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케미컬 오일로는 광물질이 믹싱이 안 되기 때문에 천연 오일을 개발하고 작품의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작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애처로운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2011년 인사동에서 첫 개인전을 연 그는 중국과 미국을 넘어 다음 달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단독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세계 현대미술계의 영향력이 큰 사치 갤러리에서 한국 작가의 단독전이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미술인으로서 의미가 있죠. 서양인들이 작품화할 수 없는 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 독창성과 창의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초청 전시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술성보다 물질적 가치에만 쏠리는 관심이 걱정된다는 김화백.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을 소재로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미술 한류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라 진단하며 차라리 불가능한 꿈을 꾸지 않도록 단념시켜달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50년 경력의 영문 기자가 알려주는 영문 기사 작성법을 정리한 책도 출간됐는데요. 이번 주 신간 정선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절망의 나라에서 행복한 젊은이들로 화제를 모았던 일본의 도발적인 사회학자가 그 책보다 1년 전에 출간한 저서입니다. 돈도 출세도 관심 없다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의 현실이 한국 사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과 희망의 격차로 고통받는 가상의 30대를 내세워 개인을 인정하는 공동체를 암울한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영문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지망생뿐 아니라 이미 활동 중인 영문 기자에게도 길잡이가 될 만한 책입니다. UPR통신과 AP통신 기자를 거쳐 연합뉴스에서 영문 기자 재교육을 담당했던 저자는 50년 경력을 살려 영문 언론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부터 영문 기사 작성 요령과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대회가 열릴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 딴 생각이 과연 시간 낭비일까? 라는 질문에서 책은 시작합니다. 인지신경과학을 연구한 심리학자인 저자는 집중 과잉의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창의성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뇌교육자와 동아시아학 연구의 권위자가 만나 한국의 홍익정신과 지구의 미래를 주제로 나눈 대화를 엮은 책.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한 동양인과 서양인 교수.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의 홍익정신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온 강설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지금 한창 상반기 신입 공채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날마다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1,720명을 대상으로 취업 콤플렉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당신은 취업 콤플렉스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구직자의 76%가 그렇다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76%라면 10명 중 한 8명 가까이가 본인이 취업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취업의 높은 벽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 아닐까, 또 내가 이런 단점이 있어서 탈락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들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취준생들은 채용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혼자 고민하고 이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취업 콤플렉스가 무엇인지 질문해 봤습니다. 조사 결과 1위는 바로 외국어 실력이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합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취업 콤플렉스 2위는 학력 수준이 차지를 했네요. 이 밖에도 나이와 출신 학교도 주요 콤플렉스로 꼽혔습니다. 네, 요즘 채용 과정에서 이 스펙을 떠나서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이런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직자들은 아직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취업 콤플렉스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별에 따른 취업 콤플렉스 여부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요. 남성은 68.2%, 여성은 80.6%가 나는 취업 콤플렉스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12%포인트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거죠. 또 소재지별로는요, 인천과 경기 지역 출신 응답자가 80%에 달하는 가장 많은 취업 콤플렉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업에서 역시 가장 높은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오히려 높다는 보도가 꽤 있었는데요. 그만큼 취업 콤플렉스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 콤플렉스가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로 하여금 실수를 오히려 더 유발하게 한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취업 콤플렉스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절반을 넘는 51.6%가 이 취업 콤플렉스로 인해서 면접에서 실수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건데요. 콤플렉스 때문에 면접 중에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었다, 또 동문서답을 했다, 면접관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라는 대답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면접은 누구한테나 떨리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취업 콤플렉스로 인해서 면접을 한번 망치게 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런 기억 때문에 또 취업 콤플렉스가 가중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이 취업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취업 콤플렉스가 있다고 답한 구직자의 82.7%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30.2%가 전공 분야 자격증 취득을 꼽았고 이어서 스터디를 통한 면접 상황 연습 그리고 이미지 컨설팅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이어트와 독서 또는 편입이나 진학 준비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 취업 콤플렉스 극복을 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구직자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설문조사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빨리 자리를 잡아서 이런 자신의 단점을 그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설희 아나운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하나 더 준비했다고요? 네, 다음 설문조사로 가기 전에 박송희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혹시 출퇴근하실 때 어떻게 출퇴근하시나요? 아, 네, 저는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 설문조사가 바로 출퇴근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2,343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0.8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군 가운데 가장 긴 출퇴근 시간을 보인 직장인은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120분, 그러니까 2시간을 소비하고 있었고요. 권역을 벗어나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98.9분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출퇴근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한다는 게 정말 하루하루 쌓이면 정말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힘든 출퇴근길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궁금한데요. 역시 대중교통이 큰 비중을 차지했겠죠? 네, 맞습니다. 출퇴근 시 이동수단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버스나 지하철 등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무지와 거주지를 오가는 거리에 따라서 서울의 직장인은 지하철 그리고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이 꼽혔고 경기도의 직장인은 버스와 자가용이 각각 26.9%를 차지하면서 공동 1위로 꼽혔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를 오가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이 48.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네, 역시 버스와 지하철, 우리 직장인들의 발이 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확실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이 적은 편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왜 출퇴근길에 항상 막힐까요? 네, 맞아요. 이 퇴근길에서 최고로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무엇이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참 흥미로웠는데요. 직장인들이 꼽은 출퇴근길 최고의 스트레스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만원버스와 지하철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답답하기도 하고 또 좌석에도 못 앉으니까 피곤은 2배가 되겠죠. 이어서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내 몸이 출퇴근길에 가장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출퇴근길 스트레스 3위로는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이라는 현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너무 먼 회사와 집의 거리, 오늘 하루 일해야 하는 업무 스트레스와 긴장감도 이 출퇴근길의 스트레스 요소로 꼽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해서 출퇴근하고 또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은 충분할까요? 글쎄요.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비교했을 때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120분 이상 소요되는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은 하루에 평균 61.3분이었는데요. 이는 10분 이내에 출퇴근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인보다 하루에 30분 이상 적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경기를 오가는 직장인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52.6분으로 전체 응답군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한 만큼 쉬고 또 평소에 여가 시간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로운 그날을 꿈꿔봅니다. 네, 오늘 투데이 데이터 뉴스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 2개를 살펴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